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 미래교육 담당관 정책 추진 주요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약 부분을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이러닝 부분, IB 부분, 디지털 시민교육 부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부분 관련한 4개 주요 과제에 대한 요약 제시된 부분, 그리고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정책과 중점 추진 사항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정책은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를 운영한다.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한다.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의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이 부분 저희가 기존의 에듀테크 하이러닝 운영 추진 계획 부분에서도 살펴봤었기 때문에 눈에 아주 익으실 겁니다. 그 다음 중점 추진 내용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하이러닝이죠. 그리고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 교육 실천을 확대한다. 단위 학교에서 하이러닝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확산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이러닝을 활용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부분까지가 중점 추진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부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부분이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 다른 민간 플랫폼과 다른 특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AI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학생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진단은 5과목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5과목만 진단이 되고 진단하고 나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올린 것들도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EBS다. 그다음에 개방형 시스템 기반의 서비스를 이제 고도화한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학습 이력이 제공이 됩니까? 학부모님께도 제공이 되는 걸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통합 학습창, 클래스 보드, 그다음에 챗봇 등을 토대로 해서 이 학습자들의 교수 학습 활동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학습자가 이 교수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챗봇을 통해서 필요한 교과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 수령 평가 같은 것들을 출제를 하고 루브릭 기반으로 채점을 해서 선생님께 관련된 피드백까지도 제공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 선원 수령 작성한 것에 대한 이 결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까지 서비스가 좀 고도화되었다. 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원패스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 학생들이 다양한 교수학습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 지원하는 부분도 여기에 이제 예,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교사들이 이제 이 하이러닝 맞춤형 플랫폼에 입장을 할 때 디지털 원패스를 가입하고 나서도 인증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하단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원패스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패스 하기 전에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와서 인증번호를 이렇게 입력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개선한 게 디지털 원패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인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좀 더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기존에 이 인증 번호를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 원패스 이후에 이제 어떻게 로그인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안해졌는지를 댓글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체제를 운영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체제를 운영을 하고 함께하는 성장,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이러닝도 있고 뭐 AIDT도 있고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이 교과서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이러닝과 AIDT를 좀 연계를 해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설계 및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번 살펴봤던 부분인데 하이러닝의 개념 정의가 또 나와 있어요.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그래서 미래 교육에 대한 지향 하나,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한다.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 교육 실천 확대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교수학습 모형을 연구하는 하이러닝 연구학교로 이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웠을 땐 초1, 중1, 고1 그래서 총 몇 개 학교 3교를 운영하는 걸로 이미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고 학생들의 이제 학습 이력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모형을 좀 연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하이러닝 활용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학교도 있지만 이제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디지털 선도학교도 운영을 한다. 이게 한 240교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하는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제 선도 교원을 좀 뽑아서 올해 운영을 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이 선도 교원 말고도 디지털 수업 추진단도 이제 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인력이 되겠죠, 이게. 핵심 인력을 토대로 뭘 하는 거예요? 단위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더 펼치게 되겠죠. 이걸 뽑아놓고 이분들만 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로까지 확산될 수 있게끔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에듀테크 교육 사례 발굴 및 확산. 지금 여기 나와 있었던 이제 연구 선도학교 포함 선도 교원 또 디지털 수업 추진단 등을 토대로 해서 운영한 실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겠죠. 더 쉽게 그리고 하이러닝 활용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이 더가 계속 이렇게 뭐 주석으로 나와 있는데 뭐 기술을 넘어 고도의 감성으로 배우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하이터치, 그 다음에 에듀테크 이거였죠. 그다음 바텀업, 현장으로부터의 실천을 확산하는 것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핵심 교원과 장학 자료를 기반으로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교과와 선생님들이 하이러닝 플랫폼을 토대로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 설계도 하고 진단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교육 활동도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네요. 그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에듀테크 하이러닝 활용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그래서 지역별 디지털 교육 기반 교육 혁신 협력 체제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때 표로는 한 이렇게 6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여기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산도 하고 전문 지역에 있는 전문가도 뭐 지원을 하고 이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청도 있겠죠. 뭐 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학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수원이 미래교육과학연수원이 있었고, 연수원 1, 연수원 2, 이건 경기도 연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듀테크, 뭐 소프트랩 여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 거죠. 학교가. 이 학교들을 이렇게 지원한다. 그래서 뭐 연수원에서는 교사의 역량을 지원하고, 그 에듀테크 소프트랩에서는 민간과 학교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디지털 교육 기반과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 지원청에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 대학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기반의 자문 체제를 운영한다. 지난번에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구성이 뒷부분에 나와 있어 갖고 공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에듀테크, 하이러닝 관련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뭐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또 좋은 점 이런 것들은 더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로서 자문단을 운영한다라는 부분 함께 읽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현장 지원 체제를 운영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현장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 에듀테크 활용 교육 플랫폼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 뭐 어쨌든 이러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활동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지식센터하고 있다가 좀 나와 있는데, 이 지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실시간 영상 강의를 예약을 해놓고 그때 이제 필요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도 질의응답하고 이러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교육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여기에 이제 탑재를 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하이러닝을 토대로 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또 설계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러닝을 토대로 우리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그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예전당 헌액하는 것도 이제 생겨났는데, 다른 것보다 이렇게 자기 수업을 많이 공유하는 선생님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좀 드리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두 번째, IB 프로그램 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정책은 경기 IB 학교 운영 내실화. 이제 이게 벌써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월드스쿨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관심 후보 학교도 당연히 늘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서 학교 단위에서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한 IB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들이 여기 담겨 있을 것 같고, IB 프로그램의 단계별 확대, 그래서 관심 후보 인증 학교도 규모를,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팽창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초, 중, 고 연계 체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 학교급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중점 추진사항 보면 IB 학교 단계별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 성장을 위한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하고, IB 수업 평가 신청력 확산으로 지역별 초중고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기 교육 전체로 뭐가 확산하면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수업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 IB 학교 운영 내실화, IB 학교 단계별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데, 관심 학교는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 평가 연구.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계해서 IB 관련 내용들을 연구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IB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탐구 단원을 모든 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교과 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특정 단원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단원을 설정하고 교수학습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실행해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심 학교를 운영하다가 우리 한번 IB 학교를 정말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학교들이 이제 신청하는 게 후보 학교죠. 그러면 이제 후보 학교를 신청하면 IB에서도 이제 학교에 코디 선생님도 있지만 이 코디 선생님을 컨설팅하고 있는 컨설턴트까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B 수업 평가 적용,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고 실천 사례 나눔, 수업 공개를 합니다. 여기 수업 나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이 IB 학교 후보 학교를 하면서 수업 공개를 하게 됐을 때는 전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교원들이 이러한 깊이 있는 수업이 개념 기반으로 IB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정 설계가 어떻게 되고 수업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한 승인을 준비하게 되죠. 다음 세 번째 인증 학교는 이제 우리 흔히 월드스쿨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학력이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IB 운영 본격화로 지속적인 학교 성장과 일반 학교 확산을 지원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IB 학교를 토대로 해서 일반 학교에 이러한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개념 기반의 교육 과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IB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고 수업을 실제 설계하고 운영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IB 전문교원 양성을 하는데 이 대학 연계 IB 전문가 100명, 그래서 IB Educator Certificate인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한 1년 정도 연수를 하는 거였고 국제공인 전문 강사 60명, 그래서 IB 본사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강사로 이렇게 60명을 선정하는데 보니까 맞죠? IB Educator Certificate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IB 국제공인 전문 강사 양성 연수인데 FPD라고 되어 있습니다. Foundational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그래서 IB 본부에서 주관하는 IB 전문성 신장 연수를 이수하고 IB 교육의 학교 현장 적용을 실천 및 지원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연수 과정이다. 이 교사는 IB 본사로부터 이제 인증을 받은 교사가 되는 거죠. 자, IB 워크숍, 컨퍼런스 참여 지원, IB 학교 운영 및 수업 평가 적용 사례를 공유합니다. IB 리더십 조직 강화로 IB 학교 및 일반 학교 교원 대상 체계적인 연수를 지원을 한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일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까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토대로 IB 학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방식을 토대로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걸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IB 프로그램 단계별 확산. 요건 이제 양적 팽창인 것 같아요. IB 학교 단계별 운영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한다. 관심 학교 신규 100교를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IB 경험과 탐색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후보 학교는 60교 이상 운영하고 이 후보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로 수업 평가 실천력을 강화한다. 월드스쿨, 그러니까 인증 학교죠. 20교 이상 승인해서 IB 운영 본격화, 일반 학교로 수업 평가를 확산하는 것을 가속화한다. 지역별 초, 중, 고 연계 체제 구축 및 경기 교육 모델 구현 추진한다. 이제는 단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급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IB 프로그램에 접근한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총 12년 동안 IB 관련된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에 대한 관심을 경기교육이 보이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러한 연계 체제를 토대로 IB이든 IB이지 않든지 간에 이러한 경기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 활동의 방법들이 모델화되어서 확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IB 학교 운영 확대로 탐구, 실행, 성찰 중심 IB 교육 방식을 확산하고 지역별 IB 네트워크 활성화 및 월드스쿨 초중고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자, 미래지향적 수업평가 실천력 확산으로 학교 교육력도 제고하고 경기교육 모델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진 정책은 진단 실천 확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단 부분에서는 디지털 역량 진단 기반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실천 부분에서는 교육과정 중심 체계적인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육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및 확산을 한다. 중점 추진사항 보시면 디지털 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및 다양화.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진단도구를 고도화하고 다양화하면서 학생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것까지도 아마 요 진단 도구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디지털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언어 수리 그리고 디지털 부분을 개정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소양교육이 특정 시기에 전체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AI 디지털 윤리교육,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과의전 예방교육 등 이제 디지털 시민으로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시민 역량 및 창의 역량 강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시민 교육을 경기교육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디지털 시민 역량 교육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창의 역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 역량을 먼저 살펴보면 디지털 윤리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디지털 과의전 예방교육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예전에 디지털 시민교육 계획서를 살펴봤을 때도 이 디지털 윤리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안전, 윤리, 책임, 소통 요 네 가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제 예를 들면 시민사회 참여를 하는 것은 이제 소통에 해당되는 거고요. 선한 댓글을 다는 것은 윤리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본인이 어떤 그 플랫폼에 정보를 탑재할 때는 그 정보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이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 안전 윤리 책임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안전 관련된 부서에서는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자료를 이렇게 아마 경기도교육 메신저로 제공을 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시민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참여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만을
탐색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까지도 역량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수업 실천을 통한 디지털 시민 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어 수업에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정보를 수집했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활용 능력까지도 한번 여기 시민 역량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디지털 창의 역량 같은 경우에는 AI 정보 교육, 인공지능 융합 교육,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 교과 기반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화한다. AI 정보 교육 중심학교 기반 인공지능 교육 우수 모델을 확산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정보 실과 교과 기반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화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생산해 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으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 산출까지 해내는 걸 창의 역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때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디지털 소양교육,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활성화하고 교과 간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통한 디지털 가치 창출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사회 속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윤리 의식이었다면 여기서는 내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또 그러한 가치를 만들어낼 때 우리들이 활용하는 도구들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될 윤리,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학생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진단도구 활용을 통한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심층 진단도구 고도화 및 수준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동형 진단검사 다양화, 진단조사 및 실태 분석을 500교를 실시하고요. 학생 디지털 역량 진단 결과 분석을 통해서 교수 학습 완료한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교육 격차가 아마 이걸 통해서 드러날 텐데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학교 과제로 삼아서 이 교육 활동으로 설계하고 교육 활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는 것 같고 디지털 역량 간편 자가 진단 도구 이제 하이랜드가 나왔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디지털 시민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언급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디지털 역량과 관련돼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진단 도구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디지털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진단, 개별 학습, 사후 진단 후 결과 즉시 피드백 및 콘텐츠 학습. 그래서 요거 좋은 게 처음에 내 수준이 이랬는데 이 하이랜드에서 활동을 하고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나의 디지털 역량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하이러닝 연계 메타버스 기반 진단 도구 고도화, 태블릿 버전도 개발을 한다고 하고 학생 디지털 역량 변화 데이터 분석 통한 경경 학생 디지털 핵심 역량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또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 진단을 통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강화한다.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우리 삶에 유용하기는 한데 학생들이 너무 휴대폰을 비롯해서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러닝 연계해서 스마트 기기 과의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요.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1 학부모님, 초등학교 1학년은 아직 이 진단 조사에 참여하기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초1은 학부모님이 대신하고 초4, 중1, 고1 학생들은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개정교육 과정, 학교 자율시간 디지털 시민교육 교과서 개발 및 보급한다. 그래서 중등, 초등은 교과와 활동으로 두 개 다 개설할 수 있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개발해 주심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이 교과서를 활용해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 초 4학년 거, 지금 초 6학년 거, 중학교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미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초사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중학교 거 교과서 보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초6 중학교 및 인공지능 윤리교육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는 개발할 거다. 현재는 초사와 중학교 거만 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시민교육 교과서 연계 학습 및 영상 콘텐츠 개발 하이러닝을 탑재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민교육 교과서 학습 및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이러닝에 탑재를 하면 이 교과서를 사용해서 자유시간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이러닝을 활용할 때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 디지털 튜터 운영 지원 확대 통한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그래서 디지털 튜터가 작년에 교육부 사업으로 큰 규모의 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었고 올해도 한 800명 정도 더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튜터가 있으면 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행할 때 아무래도 초기 기기의 세팅이라든가 또는 기기를 활용한 교과 교육 과정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협업을 토대로 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현장 중심 디지털 시민교육 확산 및 지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사례 확산을 위해서 시민 역량 실천학교 100개, 창의 역량 실천학교 268개,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92,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6개.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한 500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70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전체 학교의 한 2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토대로 해서 단위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연구학교에서 다양한 연구물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및 성과 공유 컨퍼런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시민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활동, 지역연구회나 정책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연수도 운영합니다. 또 교육대학원 연계해서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설발 및 지원하고 AI 디지털 교육 리더 교원 및 일반 교원 연수도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교육 연구대회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 기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연계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대한다. 전문기관 연계해서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협력을 활성화하고 가정학교 연계해서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님 인식을 제고한다. 또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 주도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디지털 시민교육이란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정책으로 배치가 되었죠. 디지털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성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인프라 환경 고도화입니다. 주요 추진 정책은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교 스마트 기기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안정화한다. 또
또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개선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한다. 중점 추진사항 보면 경기도 내 모든 학생, 초3부터 고3까지 1인 1 스마트 기기를 100% 보급함에 따라서 일원화된 통합유지관리체계 확립을 통해서 학교 현장 업무는 경감하고 교수학습 연속성은 확보하겠다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수학습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신증설교 대상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무선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랑 내용을 뭐 따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교 스마트 기기 통합 유지 관리 체계를 안정화한다. 통합 유지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한 학교 현장 업무 경감 및 교수학습 연속성을 확보한다. 지역별 거점센터 운영 등 전문적이고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 두 번째는 다양한 접수 채널, 예를 들면 뭐 콜센터, 웹사이트, 챗봇,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365일 언제 어디서든 AIS 접수가 가능한 거죠. 장애 발생 시 대체 제공, 문제가 있는 제품을 수리하러 가져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체제를 제공해서 교수학습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개선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한다. 교수학습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개선. 그래서 10기가 기반의 학교 유무선 광 네트워크 환경 구축하고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 대량의 교육력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무선망을 10기가급으로 인터넷 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여기 사실 또 중복되긴 하네요. 그죠? 이제 그 하이러닝이나 아니면 AIDT를 아주 규모가 큰 학교에서 동시에 돌린다고 했을 때 이런 무선 인터넷의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신증설교 무선 인프라 구축. 신설학교 교수학습 및 학습 지원 공간 무선 인프라 구축해준다. 증설학교 일반 교실 무선 인프라 구축. 또 신증설교 교실 정보와 기자재 보급. 그래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충전 보관함 보급하고요. 신증설교 컴퓨터실 구축, 교원용 컴퓨터 및 화면 영상기를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유지보수 관리 그리고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기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5 미래교육 담당관 정책 추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에듀테크 하이러닝 운영 계획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서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학교교육국과 디지털 인재국의 내용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하이러닝, 디지털 시민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 교육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IB는 학교교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 지금 미래교육 담당관의 정책 추진 주요 내용 한번 살펴봤었고요. 지난 시간에 요약 제시했던 내용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까지 함께 보신다면 이제 앞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과 IB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3월도 곧 지나갈 거고요. 지치지 마시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